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작물 관리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일단 비료의 개념을 좀 여러분이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는 16가지 정도 된다고 해요. 그 16가지 중에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탄소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기나 물 같은 데 이미 들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흡수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뭐 질소라든지 인산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지 않아서 비료를 통해서 반드시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료를 식물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질소, 인산, 칼륨을 위해서 투입을 하는데, 비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화학 비료가 있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 비료는 다시 우리말로는 무기질 비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소위 이제 화학 비료라고 하면 이제 어떤 화학적인 인공물을 첨가한 것이다, 그래서 좋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화학 인공물을 말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연 물질로 흡수가 되지 않는 이런 무기질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비료로 사용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투입이 되면, 유기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질 부속물, 예를 들면 동식물에서 나오는 어떤 그들의 부산물이라든지, 네, 그런 걸 가지고 다시 무기질을 생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한다면, 이 화학 비료라고 하는 것은 무기질을 바로 투입을 해서, 여기 보이시죠? 바로 투입해서 흡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식물의 뭐 특히 뭐 똥이나 이런 것들을 비료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물질 순환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 독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만 사용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하게 무기질 비료랑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좀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it has been suggested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은 이런 표현 나오면 조금 의심하는 편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제한되어 왔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내가 지금 주장하는 건 좀 다를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통념을 제시하려는 시그널은 아닐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의심하면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대절 소개서 문장의 주어는 organic methods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pp로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고요. 친절하게 콧말을 찍어준 덕분에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조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rganic methods라고 하는 것, 유기농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defined, 정의 내려지는데, 뭐로써 정의 내려지냐면요, 하고 in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절이 이렇게 꾸며줄 거예요. those는 앞서서 나온 복수명사를 받고 있습니다. 즉 methods를 말하는 건데요. 유기농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정의가 되려면 오직 자연에서 나온 물질만이 사용되는 거죠. 뭐로써요? as input. 여기서 input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료 등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어떤 투기물로서, 그러니까는 땅에 이렇게 집어넣는 비료 같은 것으로서 자연에서 나온 물질들만 사용한다.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동식물의 어떤 부산물만 사용하는 걸 organic methods라고 하는데, 그것이 대부분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to the biosphere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권역을 말해서 뭐 결국에는 environment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환경에, 생물권에 less damaging, 덜 피해를 끼친다라고 대부분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오, 선생님의 예상이 맞았을까요? 여기에 however라고 뒤집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나 라고 얘기하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유기 물질을 사용해서 비료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생물권에 해를 덜 끼친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하고 however로 뒤집어 주고 있고요. 이러한 organic farming methods, 그러니까 유기농 farming, 경작 방식을 large scale, 대규모로 adoption,
채택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대규모로 사용하고 채택하는 것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가 맞는 표현인지 봐야 될 텐데요. yield라고 하는 게 명사일 때는 산출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말하는 거죠. output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output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첫 번째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증가시키냐면 production costs for many major crops. 그런 주요 농작물들의 생산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서는요, 유기농 방식이 less damaging 하다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얘기해 준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however로 뒤집고 있으니까 여기는 부정적인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산출량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면요. In organic nitrogen supplies까지가 문장의 주어일 텐데요. 여기서 organic이라고 하는 것이 유기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무기질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고요. 나이트로젠 아시다시피 질소예요. 앞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질소라고 하는 것은 작물이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소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유기질, 동식물의 부산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유기농 비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화학 비료라고도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화학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공장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죠. 이런 화학 비료 같은 것들도 are essential,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뭐를 위해서요? Maintaining levels of 이렇게 가는 건데요. moderate to high라는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겁니다. to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oderate는 적절한, 그래서 moderate levels, 적절한 수준에서 high level, 높은 수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말로 하면 중상 수준 되는 겁니다. 중상 수준의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요? Many of the non-leguminous crop species라고 돼 있네요. 여기 non이 붙어서 not이란 의미가 될 텐데요. 여기서 leguminous라고 하는 것은 leguminous라는 표현은요. 콩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콩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콩과 식물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아닌 애들. 다시 말하면 콩과는 그냥 알아서 잘 자라요. 질소를 주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콩과가 아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중상 수준의 생산성, 그러니까 잘 클 수 있으려면 무기질 질소 공급이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거죠. 정말로 필수적인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because라고 해서 이유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유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Organic supplies of nitrogenous materials까지 되겠네요. 여기서는 유기질이 될 텐데요. 아까 유기질, 유기농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either A or B라고 해서요. limited,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more expensive, 더 비싸다는 거죠. 뭐보다 inorganic nitrogen fertilizer, 드디어 비료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이 무기질 질소 비료보다 굉장히 제한적이고 더 비싸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질만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무래도 그 동식물의 부산물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주 많은 양의 동식물이 있어야지만 이런 유기질 공급이 또 가능하죠. 그리고 또 비싸다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찾아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소 9.2kg 정도를 만약에 땅에다가 비료로 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기질이라면 그러니까는 비료를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해서 쓴다고 하면 20kg짜리 한 포대 정도 되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질소 성분이 46%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46% 정도 되는 무기질 비료 한 포대만 넣으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비료가 없다. 무기질 비료가. 그러면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동식물의 부산물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걔는 똑같이 20kg라고 하더라도 92포대가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여기 20kg에는 질소 성분이 5%밖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를 가지고 만 질소를 공급하려고 하면 엄청 제약이 많고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 비료를 나르는데 운송비라든지 아니면 차량 장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용들 다 생각해 보게 되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가 식량 부족에 계속 시달리는 이유는 이런 유기질 비료
외에 무기질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고질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기질이 굉장히 제약적이고 비싸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무기질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뭐 상식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because 절이 나와서 올게닉하고 인올게닉을 계속 대조해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2번도 답이 아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배경 지식을 늘리는 또 차원에서 이런 글을 또 내용을 알고 읽어보면 좋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in addition 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in addition 이라고 하는 것은 게다가 라고 해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항상 plus one 하나 더 추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속 문제점을 얘기해주고 있죠. 비료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얘기해주면서 게다가라고 나왔으면 뒤에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예측을 여러분들 좀 먼저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요. benefits to가 돼 있는데 뭐에 대해가 되겠습니다. benefit이 아니라 뭐 어떤 damage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약, limitation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constraint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닐까 좀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extensive use of either manure or legumes as green manure crop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manure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거름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거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역시 같은 단어이죠. 밑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콩과 식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콩과 식물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거름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걔네를 뭐로 사용하냐면 green manure crop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reen이라는 표현은 보통 이제 친환경적인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거름 작물로 사용한다고 뭐 거름이나 콩과 식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그건 역시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이 에디션을 통해서 앞에서 계속 유기농 경작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 그것의 한계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번이 뭔가 한계를 설명하는 표현을 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면 정답 3번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판단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서 얘가 오답률 5위고요. 그 다음에 10명 중에 4명의 학생들만 맞출 수 있었던, 그래서 6명의 학생은 틀렸던 오답률이 62%를 찍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문제가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있어서 weed control, 그러니까는 잡초를 통제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가 되겠습니다. 많은 hand labor,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들이 필요할 텐데 만약에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사용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제초제 같은 그런 것들이 사용이 안 되면 잡초가 엄청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통제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일일이 손으로 뽑는다라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런데 fewer people are willing to do this work. 왜냐하면 이라고 이제 이유가 나오니까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거의 사람들이 fear가 들어가면은 원하지 않는다로 가야 되겠습니다. 기꺼이 이 일을 하려고 하질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가 점점 부유해지고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허리를 숙여서 무릎을 구부려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Some methods used in organic farming, howev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rganic farming,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기농 경작이죠.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방식들이, 근데 그 방식에 대한 예로 such as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가 문장의 주어고 such as로 콤마 찍고 나면 바로 여기 make라는 동사로 바로 갈 수 있겠죠. such as는 예를 들 때 쓰는 표현인데 어떤 유기농 방식이 있냐면 sensible use of crop rotation, 그러니까는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crop rotation. 그러니까는 계속 쭉 한 식물만 심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쌀, 어떨 때는 보리, 어떨 때는 콩,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심는 거를 crop rot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우리말로는 돌려 심기, 뭐 돌려짓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요.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던지 아니면 두 번째 뭐를 사용하던지 specific combination of cropping and livestock enterprises.
여기서 cropping이라는 형용사와요. livestock이라고 하는 형용사 두 개가 뒤에 동시에 이렇게 enterprise를 꾸며주는 겁니다. enterprise는 뭐 기업, 뭐 조합, 뭐 이렇게 번역이 될 텐데요. 농작물을 기르는 걸 cropping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걸 키우는 거는 이제 가축을 이제 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도 같이 키우는 거예요. 풀을 같이 키우게 되는 식으로 특별하게 어떤 식물과 어떤 동물을 같이 키웠더니 서로 시너지가 굉장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정한 조합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organic farming 같은 것들이 make important contribution,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요? Sustainability of rural ecosystem. 그 농촌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여기서 말하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세대만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쭉 이런 어떤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유지되고 이어지게 하는 것들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돌려심기라든지 가축과 그다음에 풀의 어떤 특정한 조합으로 땅도 살리고 가축도 잘 키우고 하는 이런 방식들을 또 organic farming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5번도 역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3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기농 농업의 어려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로 뒤에서 또 잡초 컨트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번에서도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겠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